자, 시작할게요. 내가 뭐 그거에 있어서 혹시나 와 나는 진짜 이거 선생님 미쳤습니다. 진짜 수행평가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1교시는 일단 들어. 2교시는 알아서 부원장님과 딜을 하세요. 쇼 봐라 이거야. 2교시는 알았지? 그거는 내가 뭐 허용하겠다. 부원장님이 2교시 오케이. 그럼 오케이 패스. 아셨죠? 자, 13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3번 보시면 fx가 로그 함수는 로그 함수인데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bx 플러스 c 거기다가 플러스 d래요. 그럼 여러분 일단 우리가 분석해야 될 건 뭐냐면 얘가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인데 a가 지금 감소함수래. 그리고 여기서 점근선은 x가 0 되는 값, 요 안에가 진수가 0 되는 값이니까 마이너스 b분의 c야. 그러면 일단 그래프를 여기까지만 보고 그냥 유추해 보겠다라고 가정을 하면 예를 들어서 자 마이너스 b분의 c가 여기라고 해볼게. 그래놓고 얘가 감소함수니까 뭐 이렇게 내려온다 칠게. 감소함수 어떻게 그릴까? 이렇게 그릴까? 이렇게.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겨. 이렇게 그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자 문제에서 알려준 게 뭐냐면 F10은 10이고 F100은 100이다야. 그럼 애들이 사실 이제부터 고3 때까지 저런 식을 보면 단순하게 10 넣었더니 10 나와요 선생님, 100 넣었더니 100 나와요 이렇게 분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면 여기 같은 수 넣었더니 같은 수가 나왔거든. 그 말 뜻은 fx와 는 x로 해석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뜻이냐? 로그 함수와 y는 x의 교점이 바로 10과 100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이제 앞으로. 그럼 이제 문제가 생기지. 왜? 선생님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요 y는 x라는 선을 그었을 때 교점은 몇 개밖에 안 나와? 한 개밖에 안 나와.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로그 함수가 이렇게 생기면 안 되겠다라는 거야. 그럼 이걸 막 어떻게 모양을 만들어주고 해서 이 y는 x와 몇 점에서 만나도록? 두 점에서 만나도록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아. 선생님 그러면 어떻게 되면 될까요? 바로 저 x 앞에 있는 개수가 음수가 되면, 즉 이 b값이 만약에 음수면 어떻게 되냐라는 거야. b값이 음수라는 건 즉 무슨 축 대칭한 거지? y축 대칭한 거지. 그 말 뜻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점근선이 이쪽에 있다 이거야. 마이너스 b분의 c. 근데 원래는 감소함수였는데 y축 대칭시켜서 증가함수 모양꼴로 바뀔 테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y는 x라는 선이 있다면 바로 로그 함수는 이렇게 만약에 간다면 두 점에서 만날 텐데 그 두 점을 10과 100이라고 유추할 수 있겠다라는 거야. 그리고 걔를 넣어서 나온 값은 10, 걔를 넣어서 나온 값은 100인데 다시 말하면 얘가 F10이고 얘는 F100이라고 말해도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는 엄밀히 따지면 얘부터 먼저 떠올렸으면 되게 쉬워. 왜? y는 x선 그어본 다음에 무조건 로그 함수가 두 점에서 만나도록 그래프를 만들어 보면 되거든. 자, 근데 이제 여기까지 끝났어. 자, 이제 시작해 볼게. 기억. 그럼 BC는 음수냐? 라고 했어. 자,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찾아놓은 건 B값은 무조건 음수가 나와야 한다라고 했어. 근데 문제가 생겼지. 선생님 그럼 C값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바로 이 점근선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지. 점근선이 만약에 음수 쪽에 있었으면 이 그래프는 절대 y는 x랑 양수 쪽에서 만날 수가 없어. 그 말 뜻은 이 마이너스 b분의 c도 항상 양수 쪽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b가 음수라는 전제하에선 C값은 항상 양수일 수밖에 없다 이거지. 그래서 둘이 곱한 건 음수다. 답이 되겠지. 자, 이제 니은 가볼게. 니은 가보면 그럼 P가 만약에 10보다 작으면 이라고 가정할 거야. 그렇다면 이라고 하면 자 나도 한번 가정을 해볼게. P를 한 이쯤이라고 가정해볼까? P를 이쯤이라고 가정해볼게. 그러면 P를 넣어서 Y는 X와 만나는 점 여기를 우리가 P라고 할 수 있을 거야. 근데 문제에서 FP가 뭐라 그랬어? Q라 그랬거든? 그러면 이 P를 이 FX 흰색 식에 넣었을 때 나오는 값 여기가 바로 FP라고 쓸 수 있고 Q라고도 말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럼 지금 누가 더 높을 수밖에 없어? Q가 더 클 수밖에 없겠네. 이렇게 되면 Q는 P보다는 클 것이다. 니은도 맞게 되겠네. 근데 선생님 만약에 디귿 P값이 10보다는 크고 100보다는 작으면 어떻게 해요? 한 P값이 한 이쯤에 있다고 쳐볼까? 그러면 쭉 올라가다가 Y는 X랑 만나는 데서 꺾이는 게 P값일 거고 P값이 올라가다 fx랑 만나는 이 지점이 바로 fp고 걔를 q라고 할 수 있을 거야. 그럼 P가 10과 100 사이에 있을 땐 누가 더 높아? P가 더 크겠지. 요럴 때는 바로 P값이 Q값보단 커야 되는데 디귿에서 오히려 Q값이 더
크대. 그러면 디귿은 틀리겠다. 답은 기역, 니은.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뭐 기역, 니은, 디귿이 사실 중요하다기보다는 난 요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 요거. 저거를 그냥 10 넣었던 10. 대부분 애들 풀라 그러면 어떻게 풀어? 진짜 10 넣는 친구들도 되게 많아. 10b 플러스 c 플러스 d는 10이다. 그리고 여기다 100을 넣어. 근데 넣는다고 한들 뭐 달라지는 게 없어.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게 아니라 같은 숫자 넣었더니 같은 숫자가 나왔다라는 건 자기 자신과 는 x의 교점으로 돌려서 생각해도 된다. 자, 13번 클리어 했고요. 사실 한 문제가 더 나왔었어요. 34번. 34번은 혹시 저한테 따로 질문하실 분은 저한테 와서 따로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블랙라벨 다시 가볼게요. 블랙라벨 어디로 갈 거냐면요. 지수 함수 활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럼 어디냐면 페이지로 따지면 쭉 앞으로 가서 어디니? 방정식부터입니다. 페이지로는 70페이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추우면 말하세요. 중간에 온풍기 다시 킬게요. 야, 근데 너네 진짜 수행평가가 급해? 진짜 막 조퇴를 해야 될 정도로 지금 급한 상태야? 승문? 왜? 미리 해놨어. 10시에 갈 정도까지는 아닌데. 아, 그래? 난 몇 시에 큰일 날 것 같아. 그치, 12시까지라며. 2시간 만에 할 수 있는 양이냐 아니냐를 잘 보면 되잖아. 그러니까 2시간이면 할 수 있는데. 아, 그래? 시간은 시간. 아, 그치. 그것도 있지. 큰일 났네. 일단 잘 판단해서 나랑 딜하지 말고 2교시 선생님과 딜하세요. 자,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요, A의 X, 이거는 우리가 지수라고 했고요. 여기에 는 Y를 붙이면 지수 함수라고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는 0을 쓰면 지수 방정식이고요. 여기에 어떤 숫자보다 크다라고 나오면 지수 부등식. 그 말 뜻은 뭐냐면 같은 지수의 뭐가 붙냐에 따라서 불리는 이름만 다를 뿐이지 실질적으로 어떻다? 모든 지수 성질과 법칙은 다 똑같이 적용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수함수에서 지수함수 치역이 뭐였죠? 양의 실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수방정식 가서는 이 지수를 치환한다면 그 치환한 놈은 뭐가 된다? 양의 실수가 된다라는 거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이 뒤에가 뭐가 붙든지 간에 사실은 모든 개념은 다 똑같기 때문에 문제 유형으로 연습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지수 방정식과 지수 부등식을 풀 때 대표적인 솔루션은 뭡니까? 라고 하면 지수 방정식들은 치환을 많이 할 거예요. 그 대신 치환하면 제일 중요한 범위가 바뀐다. 범위가 변경된다는 걸 꼭 기억하고 계시면 되고요. 지수 부등식은 대부분 어떻게 푸냐면 치환도 치환인데 밑과 또는 지수의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냐 없냐를 먼저 따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 지수가 통일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밑이 통일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수를 비교할 수가 없고요. 물론 지수가 통일되어 있으면 밑은 비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밑과 지수를 통일할 수 있냐 없냐부터 먼저 따진 다음에 그 다음에 얘도 치환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면 얘도 범위가 바뀐다는 것도 꼭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70쪽에 보면 2번 한번 읽어볼까요? 지수 방정식과 밑에 지수가 있는 방정식이 풀이 보면 1번 밑을 같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밑을 같게 하시면 돼요. 그렇죠? 2번 만약에 A의 X꼴이 반복되면 치환한다. 단 범위가 바뀌는 걸 항상 주의해야 된다. 만약에 지수가 같으면 아주 중요한 말 써있죠. 밑이 같거나 아니면 지수가 0임을 이용한다는데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애들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수를 통일시킬 수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A의 X승, B의 Y승. 근데 얘네 둘이 같대요. 그럼 애들이 이제 무슨 문제가 오냐면 A의 X승. 밑이 같게끔 만들어줄 수 있으면 땡큐예요. 근데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뭘 생각하시면 된다? 바로 이 x가 0이면 되지 않을까요? 라는 거지. 왜? 모든 수의 0승은 1이기 때문에 같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근데 요거 말고도 하나 더 생각해낼 거 있죠. 근데 지수가 같으면요. 밑 자체가 둘 다 1이어도 되잖아요. 그치? 밑이 둘 다 1이어도 된다도 생각해내셔야 된다는 거. 요거는 문제를 통해서 접근을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4번.
만약에 미세도 미지수가 있는 경우는 미시 1이거나 지수를 같음을 이용하면 된다. 바로 요 두 가지를 제가 한꺼번에 설명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그냥 바로 이거는 솔직히 문제를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바로 문제 74쪽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74쪽의 유형 7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번호는 그냥 7번이네. 자, 첫 번째 4의 x승 마이너스 3배의 2의 x 플러스 1승 그 다음에 는 a래. 자, 이랬을 때 문제가 뭘 찾아내냐면 1번 두근의 합이 3이래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두근을 애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데 두근의 합이 3이다. 애들이 뭘 제일 많이 실수하냐면 그래도 나름 P반 정도면 바로 이 문제 보자마자 2의 x승을 t로 치환할 거야. 수학에서 치환하면 범위 바뀐다 때문에 t가 양수다 란 말이 써 있으면 돼요. 자, 그럼 t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a는 0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가끔가다 이제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두근의 합이 3이래. 그래서 가끔 어떤 문제를 치환했더니 이런 경우가 있겠지. 그럼 자기도 모르게 a를 뭐라고 해? 3이라고 쓰는 친구들 되게 많아. 그게 아니다라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두근이라는 건 무슨 뜻이다? x값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는 이 x값의 합이 3이다를 어떻게 이용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여기서 x값이 알파와 베타가 나오고 그거의 합이 지금 3이다 라는 걸 알려준 거야. 그럼 난 이거 갖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내가 뭘 치환했어? 2의 x승을 t로 치환했기 때문에 이 알파와 베타를 넣어서 나온 2의 알파승과 2의 베타승이 t의 근이고 여기서 말하는 바로 두근의 합이라는 건 이 두 개를 곱한 바로 2의 알파 플러스 베타에서 얘가 3이다는 사실을 이용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근데 이걸 쓰고 보니까 얘는 엄밀히 따지면 두근의 뭐와 같아? 곱이랑 같은 거야. 누구의? 내가 치환한 식의. 그렇기 때문에 바로 마이너스 a가 뭐가 나온다? 8. 그래서 a가 마이너스 8. 이렇게 정답이 나오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P반이 물론 이런 거 못하는 친구들 없어요. P반 정도면. 다만 자기도 모르게 실수를 하는 부분이 여기라는 것만 좀 알고 계시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2번은 그냥 개념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선생님 그 2번에 보시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졌으면 좋겠대요. 그럼 여기서도 말하는 이 두 실근은 누구 값이다? x 값이다. 그럼 얘들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x가 두 개라는 건 t 값도 두 개 나오기 때문에 이 t로 치환한 2차식의 판별식이 뭐 나오면 돼? 0보다 크다 나오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방정식만 조금 조심하시면 되고요. 근의 개수 물어보는 건 사실 똑같아요. 어차피 얘가 두 개라는 건 t 값도 두 개. 그래서 판별식은 똑같이 쓰면 되기 때문에 두 실근, 개수 물어보는 거 있죠. 중근을 갖는다, 허근을 갖는다는 치환한 식, 범위 신경 안 쓰고 그냥 다이렉트로 뭐 해도 된다? 판별식 써도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조심하실 게 있어요. 잘 보세요. 자, 2번을 제가 만약에 이렇게만 설명하고 넘어가잖아요. 자, 그러면 여긴 바로 없는 것 같은데 사실 한 문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7-2번 한번 해볼게요. 7-2번 시작. 요게 애들 실수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무조건. 요거 애들 실수하겠다. 7-2번. 야, 그래도 너네 어디 놀러 가진 않나 보네. 어머니들, 아버님들이. 꽤 많던데, 이대부고는 이렇게 3일 연장. 그리고 1월 첫째 주로 다 여행 가시는 학부모들도 되게 많더라고. 여행 가시는 분 혹시 오늘 끝나고 언제 가? 내일 가서 언제 와? 월요일 갔다 화요일 좋네. 해외는 아니지? 강릉. 좋지, 강릉. 자, 이게 실수하는 곳이 하나 있어요.
제가 여기서 사실 안 알려드렸는데 혹시 푸나 못 푸나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자, 한번 같이 해볼까요? 지금 정도면 답이 나왔어야 돼요. 자, 한번 볼게. 일단 여러분들 이거 보자마자 치환하셨을 거예요. 3의 x승을 t라고. 여기까진 좋아. 그리고 치환했으니까 범위도 바꿨을 거야. 0보다 크다라고.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셨겠죠. t제곱 마이너스 4t래요, 선생님. t가 양수고요. 근데 문제가 t 값이 몇 개 나왔으면 좋겠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으면 좋겠대. 누가? 는 k가. 그럼 우리 수학에서 교점을 구할 때는 두 식을 같다고 두기 때문에 한쪽으로 넘기겠죠. 그래서 t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k가 바로 0 되는 값이 몇 개 나왔으면 좋겠다? 2개 나왔으면 좋겠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고맙습니다 하고 바로 판별식 적용하겠죠. 짝수 공식 쓰겠죠. b제곱 마이너스 ac 얘는 0보다 크다. 그래서 k는 뭐? 마사보다는 어떻다? 크다. 이렇게 나왔을 거야.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겨. 마사보다 큰데 문제에서 모든 정수 k 값의 합을 구하래. 그럼 문제가 뭐냐? 마사보다 큰 건 겁나 많아.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어디선가 얘가 닫혀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이 닫히는 지점을 못 찾아요. 제가 일부러 그래서 여기를 안 지웠거든요. 여기도 지금 이 별표, 저기 저 위치가 항상 문제가 돼요. 그럼 도대체 이 별표는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 지금 이 문제를 치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치환한 거에 대한 전혀 고민을 안 하셨어요. 왜? 아니 치환했어도 결국엔 판별식 똑같이 쓰면 이거는 그럼 치환한 식과 안 한 식의 차이가 없다 이거야. 그럼 이건 지수 방정식도 아니고 부등식도 아니지 않냐 이거지. 그치? 그럼 도대체 얘는 언제 써먹냐는 거야. 여러분 이 판별식이 굉장히 불쌍한 공식인 거 아시죠? 판별식이 왜 수학에서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공식인데 왜 불쌍한 공식이에요? 이 판별식이. 얘는요 꼴랑 알려주는 게 근의 개수만 알려줘요. 무슨 뜻이냐면 그 근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도 몰라요. 그 근이 실근인지 허근인지 그거는 알려주지만 근의 개수밖에 못 알아줘요. 그 말 뜻은 뭐냐면 이 판별식이 0보다 크다면 당연히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 맞아요. 2개. 근데 이게 문제가 뭐야? 나는 양수 쪽에서 2개 가졌으면 좋겠는데 하필 0이 여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0보다 큰 쪽은 어때요? 실근은 꼴랑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 말 뜻은 뭐냐? 판별식으로는 이 두 근이 0보다 큰 쪽에서 나올지 여기가 0인데 이쪽에서 나올지 아니면 0보다 작은 쪽에서 나올지 아니면 하나는 0보다 작고 하나는 0보다 클지 이거는 판별식으로 구분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문제는 근이 2개 가졌으면 좋겠는데 0보다 큰 쪽이니까 최소한 그림이 어떻게 돼야 돼요? 요렇게 찾아져야 된다라는 거야. 근 2개가 0보다 큰 쪽에서 이렇게 2개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그 말 뜻은 뭐냐? 근의 분리 혹시 기억나세요? 근의 분리? 근의 분리가 총 몇 가지가 있죠, 모양이? 3가지가 있죠. 첫 번째 뭐?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 두 번째,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다. 세 번째,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 이렇게 있었잖아. 그럼 얘는 지금 두 근이 모두 0보다 큰 쪽에서 나왔으면 좋겠으니까 당연히 0 넣었을 때는 항상 무슨 수여야 돼요? 양수. 그래서 여기다 0 넣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K는 뭐? 양수다라는 거지. 그래서 K는 0보다 일단 작아야 된다는 것도 찾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럼 이거를 굳이 이걸 근의 분리까지 가야 됩니까? 라고 하면 사실은 아니야. 근의 분리로 안 가도 돼. 왜 그러냐면 여기서 말하는 이 T값은 둘 다 무조건 다 양수거든. 즉 2의 알파승과 2의 베타승이 둘 다 양수라는 건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두 근의 합도 양수, 두 근의 곱도 양수이기 때문에 근각계수의 관계로 접근해도 된다. 바로 두 근의 합 4는 0보다 크다. 오케이, 통과. 두 근의 곱 마이너스 K는 0보다 크다. 그래도 K는 음수가 나온다. 똑같이 나오더라 라는 거지. 그래서 이걸 근의 분리로 푸셔도 되고요. 아니면 근각계수의 관계로 어차피 T값은 항상 양수일 거니까 전 근각계수의 관계로 접근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최종 정답은 K는 마사보다 크지만 0보다는 작다가 정답이 된다라는 거지. 문제가 뭘 구해달래? 합을 구해달라면 답은 마삼, 마이, 마일. 정답은 마이너스 6.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 조심하세요. 무조건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럼 판별식만 떠올려도 되지만 너네 나중에 가면 그거 많이 배웠지. 3차, 수투에서 3차식 주고 극대극소 갖는다 하잖아. 그럼 항상 미분한 다음에 뭐해? 판별식 쓰잖아. 근데 문제가 뭐야? 그 판별식은 극대극소가 2개냐 하나냐 없냐 이것만 알려주는 거지 그 극대극소의 부호는 알려주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너네 어떻게 해? 아, 실근 3개 가질 때는요, 극대극소 곱했더니 음수래요. 이 방법 쓰지. 아, 하나는 중근이고요, 하나는 실근 나온대요. 그럼 극대극소 곱했더니 0이래요. 이거 많이 썼잖아. 그래서 이 판별식은 굉장히 중요한 식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단점이 존재해. 그래서 그 문제들은 좀 유형을 잘 알아둬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뒷장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도 그냥 한번 바로 풀려볼게요. 8-3번 시작. 부등식은 뭐 방정식하고 차이점이 별로 없으니까. 요것도 많이 틀릴 것 같아. 그럼 기훈쌤한테 9시에 간다고 하면 되겠네, 숙문은. 진짜 발등에 불똥 떨어진 애들은. 근데 그걸 꼭 내야 돼? 무조건? 안 내면? 안 내면 생기보다 없어져. 날라가? 큰일 났네. 살짝 근해분리 냄새가 나는 문제는 맞아요. 근데 완벽한 근해분리는 아니고 살짝. 자, 10초. 자, 끝. 여러분들 이제 하셨을 거 한번 봐볼까요? 자, 여기서 2x는 t 치환하셨을 거예요. 그치? 자,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 t는 양수다라는 거 항상 써주고, 숙문은 항상 서술형이 존재하니까 t 플러스 2p. 자, 얘가 조심해야 돼요. 2의 x승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승은 4분의 1과 같으니까 마이너스 t분의 4q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 얘가 0보다 작았으면 좋겠다. 자, 수학에서는 양수를 곱하거나 더하거나 빼도 부등호방이 안 바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양쪽에 t를 곱해도 되죠. 그럼 t제곱 플러스 2pt 마이너스 4q는 0보다 작다라고 쓸 거야.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자, 얘가 이제 문제가 뭐야? 선생님, 어쨌든 아래로 볼록인 2차식인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2 사이래. 선생님, 그러면 우리는 t가 양수라는 전제 조건은 항상 언제에만 성립합니까? x가 모든 실수일 때만 성립해요. 근데 여기서는 x값을 0부터 2라고 줬기 때문에 이제 이 범위는 못 쓰고 새로운 범위로 나와야 돼요. 0 넣으면 뭐가 나옵니까? 1 나오니까 t값은 1보다 크고 2 넣으면 4까지다 라는 거야. 그 말 뜻은 뭐냐면 얘가 하필 0보다 작은 쪽이 1과 4 사이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2차 곡선 대략적으로 그려볼게.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이 음수 쪽 부분, 이 음수 쪽 부분이 1부터 4 사이에 있었으면 좋겠대. 그 말 뜻은 내 맘대로 1이 여기고 내 맘대로 4가 여기면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1부터 4 사이에선 항상 음수 쪽에 있지. 따라서 F1에다가 넣은 건 음수고 F4도 항상 음수여도 된다라는 거지. 근데 애들 어디서 많이 틀릴까? 갖다를 붙이냐 안 붙이냐야. 여러분, 이거 갖다 붙어요 안 붙어요? 붙지. 왜? 그치. 어차피 1하고 4는 넣어 못 넣어? 못 넣잖아. 근데 1을 넣어서 나온 값도 어차피 여기 갖다가 빠져있단 말이야. 1을 못 넣지만 넣어서 나온 값이 존재해도 0보다 작은 쪽만 찾을 거니까
걔가 0이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1 넣은 게 0보다 작거나 같다. 4 넣은 게 0보다 작거나 같다. 바로 얘를 풀이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답이 뭐 나옵니까? 1 넣으면 뭐 나와요? 1 넣으면 P 마이너스 2Q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나오고요. 그리고 4 넣으면 2P 마이너스 Q가 뭐보다 작거나 같다? 마4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와요. 그럼 얘네들이 뭐 할까요? 더 해볼까요? 얘네들이 더하면 3P 마이너스 3Q가 뭐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2분의 9보다는 작거나 같다 나오니까 양쪽에 3분의 1을 곱해주면 P 마이너스 Q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나오겠죠. 그거의 무슨 값? 뭐였어? PQ 최소값 찾아냈으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그냥 2분의 3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왜? 부호가 반대로 돼 있잖아요. Q 빼기 P니까 마이너스를 곱하면 되겠죠. Q 빼기 P는 2분의 3보다는 크거나 같다. 최소값은 2분의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나 한 문제만 더 풀려볼게. AP랑 지금 똑같이 가고 있는 거야. 8-2번 시작. 오우, 착상해. 이 8-2번은 학교 시험은 8-2번 안 나와요. 이것보다 조금 더 꼬운 문제가 나와요. 지민아, 너 방학했냐? 했어, 이제? 서울연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빨리 좀 하라 그래. 서울연은 어떻게 새해를 넘어가도, 방학을 아직 안 하는 거야. 얘네 1월 9일 날 해, 1월 9일. 그 중간에 학교, 얘들아, 너네 학교 언제 나가? 그 봄방학? 혹시 이때 이번에? 1월 31일부터 딱 일주일? 5일? 더 나가? 그래? 너 학교 다르지 않아? 너는 5일 나가? 너는? 몰라? 아, 맞다. 너 학교 나가서. 자, 끝내볼게. 얘들아, 이거 학교 시험 안 나옵니다, 이거. 왜냐면 이거 학교 시험 안 나오는 이유가 하나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2의 x승을 t로 취하라는 거, t가 양수라는 거, 뭐 아무 문제 없죠. 근데 이게 학교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냐면요. 자, 지금 이렇게 나왔잖아요. 얘가 0보다 큰 쪽에서 뭐 했으면 좋겠대? 항상 0보다 컸으면 좋겠대. 그럼 얘들아, 너네들 이거 어떻게 풀었어? 얘를 쳐다보셔야 돼요. 왜 쟤를 쳐다봐야 되냐면 저 1차 계수가 미지수 나오면 난이도 중, 저렇게 1차 계수가 상수로 나오면 난이도 하예요. 왜 그러냐면 얘가 먼저 이렇게 일정하게 딱 나와버리면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면 게임이 끝나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 말 뜻은 뭐냐면 얘는 꼭지점의 x값이 이미 결정이 됐어요. 어디로? 마이너스 1컴마로. 그러면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을지언정 어차피 내가 필요한 부분은 어디예요? 0보다 큰 쪽이니까 요쪽만 살아남을 테니 이 살아남은 공간에서 제일 무슨 값? 최소값만 찾아주면 된다라는 거지. 그럼 누구 넣었을 때야? 0 넣었을 때지. 그래서 0, 0, a 빼기 4는 0보다 크다. 따라서 a는 4보다 크다. 이렇게 그냥 나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8-2번에 최소값을 찾아달라고 했는데 이제 갖다 고민하셔야죠. 여러분, 갖다 붙어요, 안 붙어요? 붙어도 되죠. 왜? 어차피 t에 0 없어요. 그리고 여기도 0 없어요. 그 말 뜻은 0을 넣어서 나온 값을 갖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더라. 그래서 최소값은 4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얘들아, 만약에 학교 시험이 이렇게 나오면 어떡해요? 이렇게 나왔어요. 즉 1차 계수가 미지수로 나올 때가 있어요. 아니, 미지수로 낼 수밖에 없어요. 모든 학교 시험은. 자, 저렇게 미지수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바로 꼭지점이 음수 쪽이냐 양수 쪽이냐를 구분해 내셔야 돼요. 왜? 얘를 완전제곱 형태로 만들어주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럼 문제가 뭐냐면, 자, 첫 번째, 만약에 꼭지점이 음수 쪽에 있다면 이라고 가정을 하면 방금 얘처럼 요쪽만 따져주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만약에 선생님, 얘가
꼭지점이 양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0보다 큰 쪽이기 때문에 이만큼이 살아남아요. 그럼 요만큼 살아남은 시점에서 이 그래프가 항상 0보다 크면 살아남은 그래프 중 무슨 값? 제일 낮은 값이니까 바로 꼭지점이 담당한다. 그래서 그때는 감사합니다고 꼭지점이 0보다 크다를 써먹으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1차 계수가 미지수냐 아니면 상수냐에 따라서 난이도는 달라진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뒷장 넘어가 볼게요. 자, 이건 솔직히 말하면 로그 함수 활용해도 나왔으니까 너네 과학 좋아하지? 반감기 공부했지? 9-1번 시작. 설마 야 그래도 공통과학 하는데 너네 반감기를 모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반감기 배우잖아 공통과학에서. 안 배워? 아 그래? 그럼 어쨌든 지구가 원을 해야 봐요? 아 사실 이거는 생명에서도 나오고 화학에서도 나오고 다 나오지 반감기는. 진아야 너 혹시 진아야? 너 선택 과목 뭐냐 과학? 아 그럼 됐어. 반감기 알겠지? 자, 10초. 자, 끝낼게요. 일단 갑자기 화학 시간 또는 물리 시간, 지구과학 시간처럼 개념을 설명해 드리면 반으로 줄어드는데 드는 기간을 우리가 줄여서 반감기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반감기를 대표적으로 이제 T라고 제일 많이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일단 가장 초기 양을 M0라고 하고 그리고 나중 N시간 또는 N년, N월, N개월 이런 시간을 지났을 때를 MN이라고 할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식을 쓸 수 있냐? 바로 N시간이 지난 또는 N개월이 지난 N년이 지난 것의 방위성 원소는 처음 양의 반으로 주는데 반감기가 T이기 때문에 T분의 N이라는 공식이 성립됩니다. 무슨 뜻이냐? 반으로 줄어드는데 N시간이 걸린다. 근데 걔는 T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반으로 줄다더라 라는 겁니다. 그럼 이 공식만 알고 있으면 사실 이 문제 푸는 데는 굉장히 쉽죠. 자, 코발트인가 뭐 아무튼 그게 있대. 근데 반감기가 몇 년이래? 5년이고 또 세슘은 반감기가 30년이래. 자, 처음 양이 얼만큼 있대? 1024만큼 있고 반씩 준대. 근데 반감기가 5년이니까 5분의 N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지. 세슘은 32g 있고 반감기가 2분의 1이고 30년마다니까 3분의 N이다. 근데 그 두 개가 어땠으면 좋겠다? 바로 같아지는 시점이 존재했으면 좋겠다. 그럼 끝난 거지. 그 다음부터는 막 없애기 시작하면 되잖아. 얘랑 만나면 2의 5승이 나올 거고 2의 5승 곱하기 2분의 1의 5분의 n승은 2분의 1 곱하기 30의 n승. 양쪽에 지수법칙 써서 바로 답을 구하시면 되겠죠. 몇 년이 나옵니까? 30년. 이렇게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요 밑에 문제는 사실 저번에 지수 쪽에서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쭉 넘어가서요. 이제 로그 함수 방부등식 쪽으로 가볼게요. 아, 얘들아. 나 하나만 먼저 풀려봐도 될까? 79쪽에 18번 시작. 요게 아까 내가 말한 문제거든. 79쪽에 18번. 건우아, 오늘은 안 남으면 안 될까? 건우아, 오늘은 안 남을 수 없어? 우리 제아의 종소리는 집에서 듣자.
자, 10초. 자, 끝낼까요? 여러분들 뭐 답은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8번의 정답은 뭐죠? 2라고 나오시면 돼요. 혹시 풀이가 필요할까요? 문제는 써놓긴 했는데 혹시 자기는 좀 설명을 듣고 싶다. 없습니까? 넘어가도 돼요? 그럼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쭉 넘어가서요. 로그 방부등식 가볼게요. 쪽수로 따지면은 어디야? 여기 있다. 96쪽입니다. 자, 오히려 아이들이 지수 방부등식보다는 로그 방부등식을 더 쉬워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 지수를 치환하면 범위가 바뀌죠. t는 0보다 크다라고. 왜죠? 선생님, 왜 범위가 바뀌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얘가 곧 뭘 뜻하니까 치역을 뜻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야. 근데 로그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로그를 똑같이 치환하겠죠. 근데 무슨 문제가 생겨요? 얘도 모든 실수예요. 왜 그러냐면 애초부터 로그는 치역 자체가 뭐예요? 모든 실수거든요. 그래서 고민하지 말고 어차피 로그도 똑같이 치환하면 치환하든 안 하든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로그가 이게 끝이에요. 개념 설명은. 자, 그러면 한번 그냥 문제를 한번 그냥 연습 좀 한번 시켜볼게요. 나도 너네들 할 줄 아는지 모르는지 알고 싶으니까. 자, 그냥 단순하게 8-3번 한번 풀어보세요. 8-3번. 속도 싸움입니다. 속도. 여러분들 개념은 다 알아요. 근데 속도가 문제인 거지. 자, 10초. 지금 정도면 나왔어야 돼요. 자, 끝. 자,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일단 여러분들 여기서 t로 치환했겠죠, 당연히. 근데 로그는 제가 말했지만 치역 자체가 모든 실수니까 치역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범위 쓰시면 안 돼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kt예요. 그럼 넘어가면 t제곱 마이너스 kt 플러스 6은 0이다 라고 나왔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죠. 두 근이 바로 b가 1대3인데 그럼 하나를 알파라고 두면 하나는 3알파라고 둘 수 있으니 여기서 말하는 t 값은 로그 3을 미터라는 알파와 로그 3을 미터라는 3알파를 근으로 갖는 놈이다. 그럼 여기서 누가 힌트를 주고 있다? 6이 힌트를 주고 있더라 라는 거지. 왜? 여기서 K는 모르잖아. 그럼 6밖에 없잖아. 근데 6은 두 근의 무엇이다? 곱이더라. 즉 로그 3을 미터라는 알파와 로그 3을 미터라는 3알파를 곱했더니 6이 나오더라 라는 거지. 그러면 얘는 다시 쓰면 로그 3을 미터라는 알파와 1 플러스 로그 3을 미터라는 알파니까 는 0이고 여기서 바로 하면 는 6이고 2 곱하기 3이면 6이니까 얘는 첫 번째 2여도 된다. 근데 다시 말하면 마3 곱하기 마2도 6이니까 얘는 마3도 되더라. 아무 문제가 없지.
선생님,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수였다면 이런 것들은 날라갔을 거야. 하지만 로그는 모든 실수가 치역이기 때문에 둘 다 되더라. 그래서 로그 3을 미토라는 알파가 2, 로그 3을 미토라는 알파가 마3 둘 다 되더라 라는 거지. 문제가 뭘 찾아달래? 그랬을 때 알파와 K제곱이래. 그럼 K는 딱 봐도 두근의 합이지. 로그 3을 미토로 하는 3알파 제곱이 즉 K인데 여기서 알파 값은 9가 나오고 여기서 알파 값은 27분의 1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알파에 따라서 K 값이 결정될 거니까 알파가 9면 어떻게 돼? 로그 3을 미토로 하는 9의 제곱, 3의 4승인가요? 거의 3의 5승 이렇게 될 테니 여기서 K 값이 5가 나올 거고 만약에 얘가 되면 로그 3을 미토라는 3의 마이너스 3승을 제곱하니까 마이너스 6승,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5승이 나올 테니 K는 여기서 마이너스 5인데 첫째 줄에 뭐래요? K는 음수다. 그래서 얘가 정답이 될 수밖에 없겠네. 그럼 최종 문제가 뭐 곱하기 K를 제곱하고 알파를 찾아달래. 요럴 때였으니까 27분의 1입니다. 즉 27분의 25고 뭐 여기까지 답 찾으면 게임 끝났잖아. 답은 52 이렇게 답을 찾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로그 같은 거는 음수 무조건 안 될 거야 이런 생각만 안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뒷장 넘어가 볼게요. 9-3번 시작.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이게 실수 A가 아니라 정수 A로 두면 바꾸잖아요. 베스트 오답이 1이 나와요. 애들이 신기하게. 서진이가 답해볼게. 아직 보지 마. 내가 먼저 봐볼게. 아니야. 자신감을 가져. 뭘 습이야. 자, 10초. 진아야. 자, 끝낼게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답은 맞추시는 분들 있어요. 답은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 서진이가 대답할게. 서진아, 답은? 네, 2입니다. 자, 근데 이 2가 나오는데 이건 실수 A라고 해서 사실 2라는 게 바로 나오는 거고 이거 가끔 정수 A로 바꾸잖아요. 그럼 답 1 진짜 많아요. 생각보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아무렇지 않게 넘어간 한 문장 때문에 그래요. 바로 모든 실수 부등식이라고 하는 이 7글자예요. 선생님, 모든 실수는 모든 실수고 부등식이면 부등식인데 왜 제가 중요합니까? 라고 하면 모든 실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요 부등식 앞에 두 단어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에 따라서 풀이가 달라져요. 뭘까요? 뭘 것 같아, 얘들아? 그치, 2차예요. 2차란 말이 써있냐 아니면 2차란 말이 써있지 않냐에 따라서 풀이가 달라집니다. 얘는 2차란 말이 없어요. 그 말 뜻은 무슨 뜻이에요? 제가 굳이 2차가 아니어도 된다예요. 그래서 1번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혹시 2차 계수가 0이면 어떡해요? 라는 거지. 즉 A가 만약에 여기서 2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거예요. A가 2면
여기 없어지죠. 여기 없어지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다가 나와요. 그 말 뜻은 뭐야? 항상 말 되니까 여기서 모든 실수가 나온다는 거야. x값이. 그러면 얘와 얘의 공통 범위는 뭡니까? a가 2여도 상관은 없다라는 거야. 만약에 이게 2차란 말이 써 있었어요. 그럼 오히려 얘는 a는 2가 되면 안 된다가 붙어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2번은 솔직히 쉽죠. 2번. 만약에 제가 0이 아니라면으로 시작하겠죠. 즉 a가 2가 아니라면 2가 아니라면이라고 시작하면 판별식 바로 써주면 되죠. 짝수공식 쓸게요. b제곱 로그 1m란 a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로그 1m란 a에 로그 1m란 a 마이너스 1이 항상 0보다 작으면 되겠다라는 거야. 그치?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선생님 근데요 이걸 작다라고 하면 좀 웃긴 게 어떻게 2차식이 0보다 작은 쪽에 다 존재할 수 있냐요. 그치? 우리 머릿속에서 당연히 아래로 볼록일 땐 0보다 작은 쪽에 그래프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근데 0보다 작은 쪽에 이 모든 그래프가 존재한다는 건 바로 얘가 무조건 위로 볼록이어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바로 3번 뭐까지 추가돼야 된다? 저 로그 1m란 a-1은 무조건 음수일 것이다 라는 거야. 얘가 음수가 되면 즉 로그 1m란 a는 1보다 작을 테니 a는 2보다 작다는 가정하에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똑같이 판별식이 0보다 작다가 나오는 거야. 왜? 이렇게 되든 결론적으로는 최고차항의 개수의 차이지 이 두 개는 사실 솔루션은 어떻다? 판별식은 0보다 작다는 똑같기 때문이다 라는 거야. 왜요 선생님? 얘가 음수면 마이너스 곱해놓고 시작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뀔 거거든. 그러니까 어차피 판별식은 똑같이 쓴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바로 판별식을 써주면 자 얘를 t라고 치환했다 할게. 자 그럼 t제곱 나오니까 2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t니까 마이너스 3t 플러스 1은 0보다 작다니까 여기서 2t t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다. 따라서 t 값은 2분의 1부터 1까지고 난 t 값을 찾는 게 아니라 로그 1m란 a 값이었으니까 a는 따라서 선생님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입니다. 그래서 한 놈, 두 놈, 세 놈의 공통 범위를 찾아줘야 된다라는 거지. 근데 얘들아, 잠깐만, 뭐 잘못 썼지 않니? 맞니? 자, 근데 얘들아, 지금 이걸 만약에 공통 범위를 적으면 답이 뭐나?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뭐보다 작다? 2보다 작거나 같다잖아. 근데 틀렸지? 어디가? 이거 정확한 답이야? 물론 여기서 2는 맞아. 무슨 값 찾아달라 그랬으니까. 최대값을 찾아달라고 했으니까. 근데 얘들아 나 어디서 틀리지 않았니? 잠깐만. 마이너스 1이 맞아? 어디야? 나 어디 틀렸니? 로그 2의 2분의 1승이지. 바보 아니야. 2분의 1이 아니라. 여기가 루트 2가 돼야지. 그래서 정답은 2다라는 거야. 근데 이게 학교 시험에서 어떻게 나온다? 뭐 2차 이것도 중요하긴 한데 정수라고 나오면 애들이 신기하게 2를 못 찾아가지고 2보다 작은 거 된대 1 딱 적는 애들이 대부분 많아요. 아셨죠? 요것만 조금 조심하시면 됩니다. 잠깐만 하나만 더. 피반도 요거 했었던 거. 요거 했다. 9-2번 시작. 이거 사실 쉽긴 한데 아니야 하지 말자. 쉽다. 넘어갈게. 자, 그 다음은 요거 하자. 10-2번 시작. 우리 이거 지수 쪽에서 한번 했습니다. 이거 좀 이따 AP반 평균 알려줄게. 일단 너네가 한 번 졌지 너네가 CP 대 AP가 1대 0이지. 한 번 졌어. 주간 테스트 1회.
계산하는 게 좀 더럽죠. 자, 10초. 계산이 아무리 더려워도 지금 정도면 나왔어야 돼. 답은 진욱이가 말할게. 아, 진욱이. 아, 진우. 아, 저 승욱이랑 헷갈렸어. 너를 보고 여기 이름을 본 다음에. 자, 끝낼게. 답은 몇입니까? 네, 10입니다. 혹시 풀이 필요할까요? 단순 계산이죠. 근데 이제 여기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건 저번에 했던 공식 아시죠? 일정하게 증가, 일정하게 감소. 1 플러스 R의 N승. 감소는 A 곱하기 1 마이너스 R의 N승. 지수에서는 제가 막 쉽게 막 풀렸다면 로그에서는 저 밑이 굉장히 더럽게 나올 거니까 맨 끝에 줬죠. 로그 1을 0.3010으로 계산해라 라는 거지. 그럼 양쪽에 로그 씌워서 계산하면 된다. 자, AP반하고 똑같이 쭉 넘어가서요. 109쪽에 22번 시작. 평가원 모의고사 문제였습니다. 이게 9월 평가원 모의고사였어요. 요 정도 난이도는 숙문고 학교 프린트에 비하면 엄청 쉬운 겁니다. 자, 10초. 자, 끝낼게요. 오, 자, 혹시 답이 나오신 분, 답은 3번입니다. 손 들어봐. 오, 뭐야? 생각보다 인원수가 적어서 놀랬네. 왜 이렇게 적어? 자, 평가원이어서 그런가? 자, 얘들아, 일단 어떻게 접근해야 돼? 두 점에서 만난다며. 그럼 모르니까 알파라고 둘게요. 모르니까 베타라고 둘게요. 그리고 그 점을 뭐라고 하래? Q와 P라고 해달래. 자, 그럼 P점을 한번 다시 세워볼까요? P점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몇 컴마? 베타 컴마 로그 A를 미터라는 베타라고도 쓸 수 있다라는 거. 그럼 Q는 몇 컴마? 알파 컴마 로그 A를 미터라는 알파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두 교점의 중점, 즉 PQ의 뭐가? 바로 중점이 원의 중심일 것이다 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우리 요거 중점 구해보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컴마 2분의 둘이 더하면 로그에서 더하기는 곱하기니까 알파 베타인데 그게 중심 4분의 5 컴마 0이 나와야 돼. 근데 우리 수학에서 0이란 값이 나오려면 분자가 무조건 0이어야 되니까 알파 베타는 무조건 1일 수밖에 없군요. 그리고 얘가 4분의 5 나와야 되니까 알파 베타는 몇일 수밖에 없겠다? 2분의 5다라는 거지. 그러면 딱 봐도 연립을 한번 해봐도 되고 아니면 눈치상 딱 보면 알파와 베타는 뭐가 나와? 2랑 2분의 1이 나올 텐데 문제가 생겼지. 누가 더 작아? 알파가 더 작단 말이야. 따라서 알파가 2분의 1이고 베타가 2라고 가정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얘들아 문제에서 지름이 뭐였어? 지름. 요거의 지름은 즉 2 곱하기 4분의 루트 13이 나올 테니까 몇? 2분의 루트 13일 것이다 라는 거야. 반지름의 2배일 거니까. 근데 반지름 길이는 사실 어떻게 구해? 지름의 길이나 얘와 얘 사이 거리를 구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럼 거리 공식 쓰면 바로 정답이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답은 3번입니다. 자, 1등급 좀 한번 펴주실래요? 1등급. 1등급에서요. 32쪽에 58번 시작. 그걸 풀리는 이유가 있어요. 얘는 교육청 모의고사입니다. 32쪽에 58번 시작. 왜? 우리 숙제였나? 31쪽까지 있어. 뭐 더 했으면 됐지. 땡큐지. 혹시 질문 있니? 58번? 아니야? 어쩐지 10초. 진짜야. 진짜 이 정도에 나와야 되는 문제야. 그래서 내가 풀라고 한 거야. 자, 끝. 지금까지 답이 안 나오면은 일단 탈락이에요. 교육청 모의고사지만 사실 난이도 하예요, 이 문제. 자, 볼까요? 근데 왜 이 문제가 난이도 합니까? 라고 하면 이 삼각형의 모양이 굉장히 이쁜 모양이에요. 이 삼각형은 결론적으로 넓이를 구하려고 하면 5a 곱하기 높이만 곱하기 2분의 1이거든요. 근데 5a 길이가 몇이에요? 5a 길이가? 모르죠? 그럼 a예요, a. 왜? 여기다 a 넣었을 때 1 빼기 1 되니까 0 될 거거든. 그래서 얘는 a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높이인데 그게 문제에서 2분의 7 a래요.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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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따라서 h는 7 나오죠. 그냥 높이가 7 나오는 거야. 그럼 이 좌표가 7 나오면 된다는 거야. 그럼 도대체 몇 컴마 7이냐라는 거지. 얘 넘어가면 8 될 거고 8 되려면 저 x-a가 3 돼야 되니까 a는 뭐가 돼요? a 플러스 3,7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a였고 여기가 a 플러스 3이 될 테니까 문제에서 뭘 찾아달랬어? 그때 a, b의 무슨 점? 중점을 찾아달라며. 그러면 a 플러스 3을 여기다 넣었을 때 똑같이 7 나와야 된다는 거니까 여기다 a 플러스 3 나오면 뭐 나와요? a 로그 1m라는 4. 즉 몇 a? 2a가 7이다. 그래서 a는 2분의 7. 너무 쉽게 나오죠. 그래서 좌표는 끝났다. 뭐? a가 2분의 7,0이고요, 선생님. B점은 2분의 7에다가 3을 더한 2분의 13,7입니다. 그래서 중점 구하면 끝나죠. 10이니까 5,2분의 7 정답이 되겠네요.
문제가 둘이 더해달래. 2분의 17. 답 5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왜 풀렸냐면요. 이 문제가 블랙라벨에 105쪽에 아예 대놓고 이 문제만 분석해 놓은 게 있어요. 블랙라벨 105쪽 한번 펴보실래요? 제가 이걸 풀린 이유가요. 1등급에도 있고 심지어 블랙라벨 같은 경우는 얘를 한 페이지에 그냥 다 넣어놨어요. 한 걸음 더 플러스라고 하고. 왜? 이 문제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보고 그 성질을 유추해서 풀 수 있냐라는 걸 찾기 위한 거거든. 그래서 일부러 풀려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쉬는 시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